크립토 시장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 일제히 반등세를 보였다가 약간 주춤하면서 코인들이 선별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확 오르거나 확 내릴 때보다 이럴 때를 더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전문가님과 함께는 시장의 심리를 한번 파악해 볼 예정이니까 저희 방송 통해서 다가오는 연휴를 잘 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간밤에 마감된 뉴욕 증시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다시 한번 일제히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다우 지수 0.75% 상승했고요. S&P 500 지수도 0.58%, 나스닥 지수까지 0.55% 상승하면서 다시 한번 힘있게 올라가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광범위한 관세 인상을 발표한 지 거의 한 달 만에 주요 무역 합의 발표가 임박했음이 전해지면서 투심이 회복된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의 상무장관이 인터뷰에서 협상은 끝났지만 그 나라의 총리와 의회의 승인을 기다려야 한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이 총리라는 단어를 언급했기 때문에 협상 국가가 인도 혹은 일본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부품 관세도 2년 동안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조금씩 숨통이 트이는 길로 들어서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죠. 자, 이렇게 뉴욕 증시 분위기는 조금씩 훈훈해져 가는데 크립토 시장 안에는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이슈들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헤드라인 통해서 하나씩 한번 만나보실까요? 자, SEC와 관련된 내용부터 그리고 네오뱅크와 관련된 얘기까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내용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자, SEC가 프랭클린 템플턴의 XRP ETF 승인을 연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프랭클린 템플턴은 지난 3월 13일에 이 XRP ETF를 신청했는데요. 5월 3일까지 SEC가 결정을 내려야 했지만 조금 더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라면서 승인을 연기를 한 겁니다. 이로써 SEC는 오는 6월 17일까지 이 ETF에 관련돼서 승인 여부를 다시 한번 결정하게 됐습니다. 승인 결정 연기 소식의 영향인지 XRP의 가격, 최근까지는 잘 지켜오던 2.26달러를 이탈해서 내려오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가격 흐름을 4시간 차트로 봤을 때 매수세 약화를 의미하는 상승 쐐기형 패턴이 확인되고 있어서 단기적으로도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기술적인 분석까지 전해지는 상황입니다. 다만 ETF 승인 자체가 부결된 것도 아니고 주봉 차트로 봤을 때는 반등 가능성도 열려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XRP 조금 더 멀리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 마무리해보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럽의 2위인 네오뱅크가 번크 크립토를 출시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번크는 암호화폐 거래소인 크라켄과 협력을 해서 이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요. 사용자들은 번크 크립토를 통해 비트코인을 포함해 이더리움, 솔라나 등 300개 이상의 암호화폐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번크는 유럽에서 두 번째로 큰 네오뱅크이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은행 서비스, 저축, 여기에 이제는 암호화폐 투자까지 이 번크를 통해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유럽 시장이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바라는 미래 금융 시스템으로 한 발짝씩 더 다가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암호화폐가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과도기적 시기를 우리가 함께 겪고 있구나라는 걸 이번 이슈를 통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이슈 두 가지 만나봤습니다. 그럼 실시간 시장 분위기도 어떤지 확인해 봐야겠죠. 히트맵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시죠. 자,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 주요 코인들이 대체로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0.57% 하락하면서 다시 한번 94,000달러대로 내려온 모습이죠. 95,000달러가 현재 저항선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잘 뚫고 돌파할 수 있는지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더리움은 소폭이나마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1,800달러가 역시나 지지선 혹은 저항선으로 여겨지는 상황인데 지금까지는 그 위에서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죠. 여기를 뚫고 올라가서 2,000달러까지 갈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XRP 이슈로도 만나봤죠. 계속해서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2.3달러를 내려와서 지금은 2.24달러 선에서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라나도 조금 아쉬운 흐름 나타납니다. 150달러 위로 올라갔었지만 현재는 146달러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또 좋은 흐름 보여줬었던 밈코인단에서도 다시 한번 내림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는 약간은 아쉬운 흐름이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그래도 시장 분위기 자체가 나빠지진 않았다는 거 다들 알고 있으실 것 같습니다. 시장을 면밀하게 들여다봐야겠죠. 전문가님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전문가님과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 수요일 오늘의 코인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55분까지 진행될 예정인데요. 방송이 끝나고 나서도 시장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들 받고 싶다라는 분들 위해서 하단에 QR코드 마련해뒀습니다. 하단의 QR코드는 저희 방송 중에 스캔해서 입장하실 수 있고요. 이 안으로 들어오시면 저희 방송 시간 아닐 때도 24시간 동안 시장과 관련된 정보들 그리고 전문가님의 전략까지 알차게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하단의 QR코드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다니엘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부터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시그널 드림의 다니엘 이사입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95,000달러까지 강력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올라왔지만 심리적 저항선 95K에 도달하면서 투심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기대를 할 수 있는 자리인 만큼 현 시점에서 심리 지표를 통한 비트코인의 매매 전략과 차트 분석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매매를 해야 좀 수익이 날 수 있는지 심리 매매 관점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시장의 심리를 분석을 해야지만 우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장의 심리가 도대체 뭘까?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과 시장에 대한 내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 방송에서 처음 나오셨는데 지난 방송 내용 못 보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난 방송에 대한 복귀 내용들 팩트 체크와 더불어서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첫 번째는 제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95K에 대한 구간들을 테스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상승 뒤에는 개인들을 흔들 수 있는 쉬어가는 자리를 만들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히든 코인에 대해서 세 번째죠. 알리브 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실제로 28% 이상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오. 자, 이 부분들 세 가지 보시면서 실제로 제가 이 세 가지 말씀드린 대로 잘 따라오셨나요? 아, 이게 듣기만 하지 실제로 같이 이 흐름을 가지는 못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또 지난번에 처음 봤으면 아니 내가 뭘 믿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네, 너무 급하게 따라오지 않고 말씀드린 대로 천천히 따라오시면서 좀 세세하게 오늘도 살펴볼 텐데요. 다음 전망까지 여러분들 매매에 오늘 영상도 좀 도움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지금 전문가님이 말씀을 하셨던 대로 95K 구간에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테스트를 받는 듯한 모습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항선으로 여겨지면서 거기를 뚫지 못하고 계속 밑으로 내려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상승 후에 쉬어가는 구간이 나올 것이다 라고 전문가님께서 얘기하셨던 부분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진다는 거 확인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여주셨죠. 히든 코인으로 보여주시는 코인이 그런 시장 안에서도 확실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오늘도 히든 코인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심리 매매를 활용한다고 했는데 심리 매매가 도대체 뭘까? 또 이 부분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심리 지표를 보기 전에 이 심리 매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 자, 심리 매매라는 말을 듣게 되면은 오히려 감정적으로 매매를 하는 거야. 내 감정대로 매매하라는 오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반대죠. 심리 매매는 시장에 흐르는 대중들의 감정을 분석해서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반대로 움직이는 전략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이 뭔가 전체적으로 매도를 하는 듯한 느낌이 나타나면 오히려 나는 조금 한 템포 쉬어가는 느낌을 가져가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코인에 대한 호재 뉴스가 터지고 모두가 열광을 할 때 네. 1000% 간다, 2000% 이 코인 꼭 간다. 슈팅 나온다 이런 네. 종목들을 실제로 매매를 해보셨을 거예요. 아, 그럼 제가 들어가면 기가 막히게 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SNS나 커뮤니티에서도 이 코인 안 사면 큰일 난다라는 식의 코인들을 실제로 샀을 때는 그 코인이 고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신에 반대로 공포 구간에서 특정 코인에 대해 안 좋게 이야기할 때가 오히려 기회의 자유로서 바닥에서 주가 반등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조금 눈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안 좋은 얘기가 나왔을 때 내가 들어가서 수익을 챙기는 경우도 있지만 진짜 안 좋은 경우들도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차트의 분석과 심리 매매를 접목시켜서 투자에 대한 확률을 높이는 작업들을 할 때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될 이 심적인 지표들 오늘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심리 매매
매매를 도대체 왜 활용해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러면 어떻게 대답을 해드리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제가 심리 매매에 접근을 하게 된 이유도 개인들은 감정적으로 매매를 좀 진행하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시장에서 기대감이 선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아. 네, 이미 뉴스가 일반 개인들까지 우리들에게까지 전달이 됐을 때는 네. 고래나 새들이 주가를 큰 손들이 이미 다 끌어사서 올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대로는 악재가 선 반영이 되면은 더 과하게 빠지면서 저평가 구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오. 이 감정적인 부분들과 정보가 늦는다는 것, 그 사실들을 좀 이용하면서 심리적인 매매를 이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왔을 때, 안 좋은 뉴스들이 쏟아져 나왔을 때는 이미 어느 정도 다 선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반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확률적으로 우리가 매매를 하시면은 그게 많이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나 차트 그리고 심리 매매를 통해서 이 시장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심리 매매를 해야겠다라고 지금 마음은 생기실 것 같은데 뭘 보고 해야 될지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딜 보면 좋을까요? 네, 심리 매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공포 탐욕 지수인데요. 자, 지금 CFC 기준으로 공포 탐욕 지수가 53입니다. 지난 방송보다도 조금 오른 것 같아요. 네,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숫자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정확하게 이 중립 구간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이 게이지 수치는 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인 공포 구간이고요. 이 100에 가까울수록은 극단적인 탐욕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현재 53이란 수치는 시장의 심리가 이제는 공포에서 벗어나서 점점 이 회복 구간에 들어섰다는 신호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비트코인이 3월 이후에 이 공포 구간을 지나고 강하게 이 반등이 나오면서 90K까지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동안 관망했던 투자자들도 지금 자리는 절대 놓치면 안 되겠다. 자, 이런 포모 심리, 놓치기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극단적인 탐욕도 공포도 아닌 이 심리적인 균형을 느낄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시장은 언제든지 자, 여기까지 중립 구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상승 또는 하락 쪽으로 자, 빠르게 기울일 수 있는 변곡 구간이라는 겁니다. 특히 최근 거래량이 좀 많이 늘면서 또 뉴스와 이슈들이 같이 따라 붙었죠. 네. 그래서 그런 반응들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과열 신호와 함께 강한 변동성 구간에 진입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뭔가 공포 탐욕 지수가 조금 더 0에 가까워질 때 오히려 매수를 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은 중립 상황인데 이럴 때도 괜찮은 상황일까요? 네, 지금은 오히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극도의 공포 탐욕 시기에서부터 중립 구간까지 끌어올렸기 때문에 네. 금강산도 식후경을 말씀드린 이유가 이거였습니다. 네. 조금 흔들더라도 우리가 좀 버티면서 확실하게 지지할 수 있는 구간을 지지를 해주는지 확인을 하고 그 지지 구간에서 지지를 받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을 했을 때 네. 그때 이제 공포 탐욕 지수와 함께 우리 매매에 대한 근거로서 활용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공포 탐욕 지수를 보니까 지금은 중립 상태를 유지하고 있죠. 극단적인 공포 구간은 벗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 안에서는 자유롭게 매매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 안에서 차트의 흐름이 또 어떻게 가는지까지 제대로 확인을 해봐야겠죠. 심리뿐만 아니라 차트까지 꼭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거 항상 유의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 같이 한번 차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차트로 봤을 때 지금 계속해서 95,000달러 부근에서 저항을 받고 있잖아요. 네. 앞으로의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자, 일단은 비트코인 차트를 먼저 같이 보시면요. 제가 저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95K 드디어 이 테스트 구간을 만들 것이다. 해볼 자리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요. 네. 현재는 95,000달러 부근을 찍고 강한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 이유는 한번 힘을 썼기 때문에 쉬어가는 자리가 필요했고요. 제가 아까도 좀 커피 마실 구간이 필요하다. 좀 쉬어가는 구간이 필요하다. 그쵸. 말씀드렸던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대신에 흔들리더라도 절대 우리의 매매는 흔들리지 마라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다시 이 부근에서 좀 힘을 모으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4시간 봉을 통해서 같이 보시면요. 4시간 봉이군요. 네, 4시간 봉을 통해서 같이 보시면은 이 위에 보이시는 노란색 선이 이제 20일 이평선의 구간입니다. 이 20일 이평선 구간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지지를 받으면서 이 박스권 위쪽에서의 무빙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들인데요. 특히 4시간 봉 보시면은 이 전체 구간 안에서 힘에 대한 응축 구간이 보이실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상단에서 보시는 이 힘의 응축 구간인 만큼 일반적인 부분에서는 이 위로 상방으로의 슈팅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 위로 슈팅이 나오는 그런 롱 포지션을 보유하면서 네. 돌파에 대한 흐름에 베팅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 고점 구간에서 저항을 보고 있는 구간에서 횡보 구간을 보이는 이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은 숏청산에 대한 강한 상승 돌파가 나올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런 전략, 우리가 롱 포지션에 대한 그리고 숏 포지션에 대한 이 전략들을 가져갈 때는 확실하게 이 상승과 지지 그리고 저항 이 구간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매물대가 쌓여져 있는 이 1차 지지 구간 여기 보이실 겁니다. 이 1차 지지 구간은 오늘 내려왔어요. 93.4K. 93만 4천 달러 부근에서 94K까지로 보시면서 2차 지지 라인은 지금 현재 92K까지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네. 반대로 우리가 이 상태에서 직전 고점인 95.8K까지 이 구간을 좀 확실하게 넘기느냐, 네. 못 넘기느냐에 따라서 방향성이 결정이 될 건데요. 저는 이 구간에 확실히 이 횡보 구간을 거치고 위로 방향성을 틀게 됐을 때는 이번에야말로 우리 99K까지 와. 상승 사이클의 포인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바라시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 듭니다. 지금으로서는 약간 박스권에 갇히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1차 지지 라인으로는 93.4K에서 94K, 그리고 2차 지지 라인, 그거보다 조금 더 내려오게 된다면 92K까지도 열려있을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전문가님이 보셨을 때는 지지 라인을 바탕으로 위로 돌파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고 있으시니까요. 조금 더 긍정적인 전망에 힘을 실으시면서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비트코인 차트 살펴봤으니까 전문가님은 이 시장 안에서 어떤 코인을 눈여겨보고 있으시는지도 만나봐야겠죠. 지난번 방송에서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히든 코인을 많이 살펴보지 못했었는데 그래도 맞습니다. 전략을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신 분들은 다 가져가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제가 코인을 추천드리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일단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움직임이 확실하게 잡히진 않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횡보 구간인 네. 만큼 시장의 방향성이 명확하게 잡힐 전까지는 과도한 포지션의 비중보다는 이 탄력적인 대응이 좀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포지션은 지나치게 길게 끌고 가기보다는 네. 이 지표의 반응과 심적인 부분들, 캔들의 흐름에 따라서 유연하게 매매를 하시는 것 권장해 드리고요. 네. 자, 그리고 오늘의 코인 같이 보시면요. 저는 아나운서님께서는 네. 코인을 보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저는 일단 거래량이 조금 많이 붙고 있는지, 시장에 관심이 그래도 쏠리고 있는지를 보고 여태까지 조금 흐름이 다져지는, 바닥이 다져지는 구간인지를 봅니다. 네, 맞습니다. 잘 보고 있을까요? 네, 잘 보고 계신 겁니다. 아까도 처음에서 이제 심리적인 지표가 뜨기 전에 그러니까 과도한 이제 공포 구간이 왔을 때 항상 그때가 바닥이었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때 주가에 대해서 각도를 줄이고 방향성을 틀 때가 바로 저는 코인을 추천드렸던 가장 첫 번째 근거가 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추천드렸던 코인이었죠. 우리 알리브 AR 코인이었었는데요. 네, 제가 추천드렸던 코인은 4가지의 근거로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캔들이 바닥에서 가상승한 알트코인이고요. 두 번째는 호재 뉴스나 안정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종목이다. 기술력까지 확인을 네, 하고요. 확인을 하고요. 세 번째는 볼린저 밴드에 대한 수축에 대한 여부. 네, 볼린저 밴드에 대한 부분 확인을 하실 거고요. 그리고 거래량이 증가하거나 또 고래에 대해서 세력들이 바닥에서 매집이 포착된 종목들. 자, 바닥에서 매집이 완료가 되면은 특정한 패턴을 통해서 들어 올립니다. 그래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V자 패턴이라든지 쌍바닥 패턴, 네. 역헤드앤 숄더, 네,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매집이 완료가 되고 나서 올렸기 때문에 저는 이 4가지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조건이 만족이 됐을 때 저번 주였죠. 알리브 AR 코인을 같이 보시면요.
자, 실제로 이 AR 코인이 캔들이 바닥 상승하기 전에 1,300%의 상승을 만들고 나서 와. 자, 이 부근에서 뭘 만들었습니까? 쌍봉 패턴을 찍고 나서 와, 자, 이런 구간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게요. 미끄럼틀 타고 그냥 쭉 내려왔네요. 네, 그래서 이 바닥 부분을 보시면은 정확하게 전 저점까지 주가를 빼는 경우를 보일 수가 있을 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 저점까지 상승하기 전 초입 구간까지 뺐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가격대가 저평가됐다라고 오. 저는 해석을 하고 드렸던 것이었고요. 네. 자, 그래서 실제로 이 부분에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쌍바닥 패턴이 발생이 되면서 와. 이 부분을 강하게 돌렸을 때 이때 볼린저 밴드가 강하게 수축을 하다가 확장이 되는 구간을 보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구간이 바로 저희가 저번 주에 방송을 했었던 이 구간이었고요. 네. 이 구간으로서 근거로서 말씀드렸던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안정적인 기술력 또한 보유하셨어요. 그래서 저장된 기술력들, 데이터 저장에 대한 디지털 아카이빙 기술력들과 NFT 저장에 대한 핵심 펀더멘탈을 보유했고 이에 대한 기술적인 지표들까지 함께 받쳐주니까 자, 우리가 볼린저 밴드를 봤을 때 이 기술적인 지표들까지 확장이 될 때 근거가 됐다. 자, 볼린저 밴드가 뭐겠습니까? 볼린저 밴드는 기술적인 지표, 거래량과 주가에 대해를 한 대로 모은 지표다 보니까 네. 추세에 대해서 볼 수 있는 지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락했던 추세를 응축했던 힘을 어디다 썼습니까? 다시 위로 올리는 데 썼군요. 네, 위로 올리는 데 방향을 틀었습니다. 네. 자, 우리가 하락에 대해서 우회전이라고 한다면은 주가가 다니는 길, 이 우회전을 내려오다가 네. 깜빡이 일으키고 좌회전을 돌린 겁니다. 야, 깜빡이를 켰네요. 네, 깜빡이를 켜고 이제 추세를 돌렸기 때문에 제가 이에 대한 근거로서 지표에 대한 분석과 재료를 근거로서 추천을 드렸고요. 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실제로 아리브 코인이 28.68%, 네, 와. 28% 이상의 상승이 나오면서 네. 또 10% 수익권에서 제가 자율적으로 매도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아. 네, 수익 내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그럼 이렇게 지난 코인이 바로 오름세를 보였기 때문에 오늘의 히든 코인도 도대체 뭐냐 지금 목 빠지게 기다리실 것 같아요. 오늘의 코인도 그럼 바로 만나볼까요? 네, 그래서 이런 패턴들이 있을 때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되고요. 네. 자, 그래서 이번 주에 볼 코인은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볼 수 있는 코인, 저평가되어 있는 코인이고 바닥에서 올라오는 코인이어야 된다. 그렇죠. 네, 그래서 공포 심리였을 때 바닥에서 함께 이번에 중립 구간까지 같이 올라온 코인이었으면 좋겠다. 자, 이것을 저는 기본적으로 바탕으로 1차로 보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볼 수 있는 코인은요. 자, 네. 너무 익숙한 코인이 나왔네요. 네, 익숙한 코인의 모습입니다. 네. 자, 페페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페페코인은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밈코인의 대장주로서 맞아요. 정말 강력한 모멘텀과 펀더멘탈, 저는 가장 큰 펀더멘탈에 대한 한 부분, 한 요소를 저는 커뮤니티의 확장, 그리고 이 가지고 있는 힘, 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에 같이 중립 구간까지 같이 함께 올라오면서 그 커뮤니티가 바탕으로 되면 저는 페페코인이 이번 주 구간에 좀 힘을 낼 수 있는 코인이 되지 않을까, 눌릴 때마다 매집하면서 위아래 10% 두시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페페코인, 히든코인으로 나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의 히든코인으로 페페코인까지 만나봤습니다. 저평가되어 있으면서 다시 한번 오를 수 있는 힘까지 가지고 있다라고 하시니까요. 자세한 전략은 하단의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셔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금요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